뭐 이렇게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렇게 무모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리고 워낙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임상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26세 여성분인데 이제 환절기만 되면 그렇다. 그러니까 계절성 알러지 비염의 대표적인 양상이시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꽃가루 많이 날리는 3, 4, 5월 달, 그리고 요즘 같은 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9, 10, 11월 달, 요때 이제 굉장히 비염 증상이 심해지세요. 비염의 대표적인 양상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콧물, 코막힘, 재채기, 요게 이제 3대 증상인데, 사실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26세 여성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대학생이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생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인이실 것 같은데, 사무공간 아니면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오래 있으시다 보면 비염 증상이 코 증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머리 아픈 걸로, 아니면은 어지러운 걸로, 이렇게, 아니면 뒷목이 뻣뻣한 걸로, 어깨가 막 뭉치는 걸로, 이렇게들 많이 드러나고, 입이 많이 마르는 걸로도 비염 증상이 드러나고,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밤에 이렇게 숙면을 못 취하고 기침을 계속하는 이런 이제 수반 증상들로서 비염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키나 체중을 제가 잘 모르지만 보통 이제 아까도 이제 소음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더 비염 증상이 심하게 드러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요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알러지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이 뭐 완치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완전 관해, 일상생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까지는 이렇게 증상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렇게 적합한 맞춤 처방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 그리고 침 치료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성, 인당, 태양, 영양, 곡지, 족삼리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침 치료를 좀 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아청소년을 주로 하는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작약을 처방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약아 애들, 늘 얼굴에 핏기가 없고 빈혈기를 보이면서 의욕 저하에 있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한테 팔진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처방되는 한약이고, 여기에 주 재료 한약이 작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침마다 배앓이 하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서 실제로 화장실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설사하고 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대변 보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안덕근 박사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런 배앓이, 그러니까 평활근을 좀 이렇게 수축된 거를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게이지가 작약탕증에도 굉장히 많이 애기들한테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 떨리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한테도 쓰고, 성장통에도 많이 쓰고, 그렇게 소아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정보 요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가능성 나눠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만일에 이분이 그냥 어떤 팔을 많이 쓰거나 노동 비슷하게 좀 어깨를 많이 쓰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근육에 어떤 손상이 있거나 부상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손상되어 있는 근육이라든가 무리된 근육계를 잘 찾아서 해당하는 포인트에 침을 놓고 약침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이가 56세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형이 앞으로 이제 좀 꾸부정한 형태로 바뀌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견관절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견관절의 안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근육의 불균형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을 하시거나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다 사무직의 남성일 수 있는데, 사무직의 남성들은 또 자세가 이렇게 더 앞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목 위도 앞으로 빠진 일자목처럼 거북목이 되면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자세와 겸해서 이제 나이에 따른 체형의 변화까지 겸하게 되면 어깨가 특히나 더 비정상적인 어떤 위치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른손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마우스를 많이 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많이 하는 그런 또 필기를 많이 하는 어떤 자세이기 때문에, 만일에 노동이라든가 운동에는 어떤 부상 계통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하다 보니 어느 쪽 어깨가 아파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런 자세로 인해서 회전근개 손상이 오거나 자세로 인해서 어깨 안정화 근육에 손상이 와 있는 패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체형의 어떤 패턴을 좀 정밀히 진단하는 게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 몸이 앞으로 말려 있으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으면서 체형이 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나요법이 조금 더 근본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펴고 목을 좀 바로 하면서 그 단축되어 있는 근육은 풀어주고 조금 늘어나 있는 근육계는 다시 이제 강화시키는 형태의 패턴을 지도를 받으시면서 관절의 어떠한 구축을 풀어주고 척추의 변이를 바로잡아주는 추나요법을 먼저 고려하시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침이라든가 악침요법 같은 거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약방의 감초란 말도 나오지만 사실은 한의원에서도 그 작약도 거의 그 수준으로 많이 쓰는 형태의 약인데요. 저희 한의원은 일단 저희 한의원 예를 들면 저희 한의원은 아무래도 조금 더 통증 환자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약간 좀 예민하시거나 신경전신과 환자도 많은 그런 편인데 그 두 부류 모두 작약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동계 손상이라든가 통증이 있을 경우 아까 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육의 과긴장 또는 연급 또 오랜만에 뭉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럴 때 작약은 반드시 들어가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조금 예민하신 편이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의 열을 내리는 형태의 약들이 아까 주로 말씀드렸던 뭐 황양, 황금 같은 약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편안하고 진정을 시키는 형태의 약재의 개념으로 항상 배워하는 것들이 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안 원장님 말씀 자세하게 하셨는데 하나 추가로 드리면 작약은 변을 조금 묽게 하니까 설사가 많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작약을 써도 변을 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을 이제 조금 약간 되게 하는 형태의 패턴인데 변이 조금 정상이 아니거나 조금 민감한 경우에는 설사든지 변비든지 그런 경우에 작약 쓸 때 조금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님이 지금 여드름이 계속 나고 있으시다고 하셨죠? 예.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도 여드름이 좀 많이 나셨을까요? 아, 여드름 좀 있는 편이었어요. 두 분 다 좀 있으셨어요? 예. 또 여드름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여드름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녀에게 나타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 90% 정도라고 해요. 두 분이 다 여드름이 있으신 경우에는. 예. 그래서 오히려 두 분이 여드름이 있으셨는데 아드님이 없으시면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보면 되고요. 예. 가족력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예. 아무래도 여드름이 잘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예. 제가 여드름이 있으셨는지 여쭤봤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드님이 여드름 처음 생긴 거는 언젠가요? 사춘기 때 그때쯤 생겼죠. 사춘기 때 좀 생겼었고 혹시 근데 네. 예, 지금 증세가 손발이 차고 네. 몸이 냉하고 방귀에서 냄새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더 나는가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손발이 차거나 몸이 냉하다고 해서 모두 여드름이 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 손발이 차고 뭐 배도 냉하고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다음에 좀 방구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예. 그럼 혹시 소화기관이 좀 잘 운행되지가 않아서 몸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예.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몸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마 아드님이 여드름이 나고 있다면 이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드름이 계속 나고 있고요. 예. 여드름이 나는 상황이 계속되면 거꾸로 다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소화기로 오히려 혈류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얼굴 위쪽으로 아. 열이 오르고 혈류가 좀 흐르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이 좀 붉어질 수 있고요. 예. 그럼 거꾸로 손발은 조금 더 차갑고 예. 어머니 말씀하신 거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화기 오히려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방귀도 좀 나고 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실제 아드님을 보거나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알려주시는 정보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 여드름이 되고 여름에는 이렇게 좀 많이 나는데 이제 겨울엔 또 그게 푸르니 피부가 네. 푸르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피부도 이게
탄력이 없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 여드름이 심해서 그런지. 요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예. 여드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지가 좀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예. 이것들이 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되지 못했을 때 이 피지를 먹고 사는 여드름균들이 증식하기 쉬워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처럼 여름에는 오히려 피지 분비가 좀 많죠. 땀도 좀 많이 나고 노폐물 배출도 많아서 여드름균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반면에 가을을 거쳐서 겨울이 되면 건조해지고 피지 분비량이 조금 더 적어지죠. 우리가 건조하다고 어머니도 느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드름균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몸의 문제를 떠나서 외부적인 요인도 여드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가볍게 어떻게 좀 제기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뭐좀 음식이라든가 좀.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항상 환자를 볼 때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어머니 말씀대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손발이 냉하다고 하셨어요. 아주 심하지 않다면 가볍게 족욕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 쓰시는 화장품이라든지 항상 하시고 계시는 것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물탕 처방에서 작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작약은 보혈약이기 때문에 사물탕에서 이제 여성의 하복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약의 양리작용 중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순환기계를 항진시켜주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물탕에서 작약을 다른 약재들과 배후해서 잘 쓰고 있고요. 십전대보탕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약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고 소화 기능도 높여주고 영양도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보약입니다. 네, 요거 말고도 작약의 양리작용 중에 항염증, 항암작용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러지를 조금 예방해주고 면역을 증강시켜주기도 하고요. 기억력을 개선시켜주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작약은 이런 양리작용을 떠나서 여러 약재로서 이제 처방에서 꼭 필요한 약재라고 보고 있습니다.